생강을 갈아 가지고 그것을 소금 조금 넣고 설탕을 후라이팬에서 이렇게 녹여 가지고 그거를 둘이 합쳐주면은 생강 사탕이 나오는데요. 약간 그것이 카라멜화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설탕의 그냥 단맛이 아니라 아주 맛있는 단맛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콜라하고 결합시켜 주는 거예요. 콜라하고 결합을 시켜주거나 맥주하고, 그러니까 생강 콜라, 생강 맥주, 생강 포도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생강 소주, 생강 소주, 생강 위스키, 생강 막걸리 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 다음에 생강 우유가 나오고 생강 두유가 나올 수 있는데요. 생강 치즈도 나올, 생강 카이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단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고요. 생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생강 아이스크림 진짜 대박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강 밀크쉐이크, 생강 아이스바 이렇게 바로 해가지고 저는 이게 대박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우유하고 타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우유를 때 우유 자체에다가 생강하고 소금 설탕 끓여가지고 이렇게 카레마레 시킨 것을 섞어주어서 이렇게 판매를 해도 되고, 요거트 이 정도도 돼.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요거트 만든 다음에 나중에 섞어주는 방식이죠. 뭐 생강 초콜릿, 생강 젤리도 생강 젤리가 있습니다. 제 방식대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강 제 방식대로 한 생강 소금 설탕 이거를 팝콘에다가도 섞어주는 이런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강빵도 괜찮아요. 생강 이렇게 식빵, 생강 냄새가 이렇게 진하게 나는 생강 식빵, 생강 모닝빵, 생강 햄버거빵, 샌드위치빵 이런 생강빵이 나오거나 생강 도넛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생강을 섞어도 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생강하고 소금 설탕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프라이팬에서 완전히 카레마레 시킨 다음에 하는 것이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핫도그도 생강 핫도그도 나오겠네요. 지금으로서는 제일 가능성이 있는데 생강 맥주하고 생강 콜라, 생강 사이다, 생강 음료수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을 생강 자체를 이렇게 카레마레 시켜서 그대로 음료수로 만들어도 생강 음료로 만들어도 여기다 이제 우유를 좀 옅하게 우유를 이제 우유하고 결합시켜주는데 우유를 좀 스프로테이지를 덜 넣어가지고 하니까 생강 맛이 확연히 나고요. 또 이거 이전에 밀키스 생각이 나더라서 이거 우유 맛이 좀 적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생강 맛이 나니까 이게 진짜 맛있다.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게 생강하고 어떤 이게 생강하고 소금 설탕을 후라이팬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우유를 부어가지고 우유 음료를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여기다가 치즈 같은 거 넣어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배, 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정강, 홍청, 체다치, 유청, 파마산, 치청, 천혜향청, 한라봉청, 귤청, 자몽청, 각종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섞어서 다양한 버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버전으로 생강과 맛을 조금 이런 거 프로테이지를 어느 정도 덜치는 회사에서 조금만 넣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콜라, 이렇게 맥주, 그다음에 기타 소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소주가 이제 과일청과 과일잼들과 결합한 소주의 맛이 이렇게 나오고, 과일청과 과일잼들이 결합한 일반 과일을 넣어갖고 그 맛이 안 나와요. 과일청과 과일잼으로 만들어야지 이 맛이 나옵니다. 또는 과일청과 과일잼을 만들 때 제 방식대로 이렇게 기존의 어떤 과일청과 과일잼 틀리게 모든 과일청과 과일잼들이 있잖아요. 딸기잼, 망고잼, 바나나잼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과잼도 있을 수 있고, 포도잼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잼들이 있잖아요. 이 잼을 할 때 이 제 방식대로 하는 이 방식을 소금, 설탕, 계피 이거를 같이 넣어가지고 잼을 만드시면 정말 맛있는데, 소금, 설탕, 계피를 같이 후라이팬에 끓여서 카레마레 시킨 다음에 그거를 모든 과일청과 과일잼들에게 결합을 시켜주는 설탕 시럽도 마찬가지 이런 방식으로 만드시면 이거를 이제 밀크쉐이크나 아이스크림으로 발전을 시켜도 나쁘지 않다. 아이스바는 이거 정말 맛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생크림, 생크림도 종류별로 해가지고 유자층 좀 전에 얘기했던 과일청과 과일잼들과 결합시켜서 전자 이렇게 믹서기 이렇게 돌려주면 딱 그 맛이 나오거든요. 이게 방송에서 따라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유자청하고도 결합해가지고 이렇게 생크림을 만드시더라고. 블루베리도 그렇고. 제 거를 예전부터 제가 계속 이렇게 음식에 대해 식품에 대해서 산업으로 생각하고 기술을 발표하는데 그게 방송에 나와요. 제 걸 보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방송 관계자들이.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그다음에 주한미 대사관, 한국은행, 서울시, 인천시, 정부의 어떤 지자체들, 정부의 어떤 기관들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어요. 카이스트, 그다음에 한화, 이렇게 전부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전부 다 제 기술이 나와요. YTN의 제 기술이 플라스틱창, 이렇게 비상벨 시스템, 현대기아차 이렇게 자동차 배터리의 격벽 시스템. 원래는 여러 개로 분할을, 열이 폭주 현상이 있으니까 작은 단위로 배터리를 따로따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분리해서 각각 격벽 처리하는 낭이 하는데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냉난방 시스템, 이렇게 배터리에다 난방해 준 미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전해질 구조다 보니까 이거를 이게 겨울철에 얼어서 이게 리튬이온 이동 속도가 늦는구나. 시동 배터리였다고도 그래서 냉난방 시스템 해주고 약간 배터리에다 케이스를 좀 더 얇은 케이스를 하나 보강해주는. 여름에는 이렇게 더우면은 냉방 사람이 하듯이 추우면은 난방을 통해서 전해질의 이동 구조를 좀. 그래서 전해질 배터리 안에 어떤 전해질 구조 이동 통로를 파이프를 만들어 그 안에서만 전해질이 움직이지 않은 그런 안을 말씀을 드렸어요. 리튬이온 이동 속도가 되게 빠르다고 그 안에도 일정 부분마다 유선 구조를 줘서 이렇게 움직임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다음에 양극재, 음극재 양쪽에 한 겹이 아니라 한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겹으로 특히 대중소 또는 크고 작은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양극재, 음극재를 여러 겹으로 만들어주는. 이것은 모터나 발전기에 연고 자석 들어간 스피커 같은 게 들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 겹, 한 덩어리 큰 것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들어간 수십 겹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좀 더 파워가 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크고 작은 것도 스피커 같은 데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모터와 발전기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안하고 그래서 이렇게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움직인다고 동쪽으로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 직전에서는 전기선의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서 모터에 들어간 일정 구간에선을 주파수 방식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다른 선하고 차별해서 전선 안의 구리선 자체 금속에다가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구리선의 두께를 두텁게 해서 그걸 카패시터를 만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기를 축적해서 하시면 모터가 파워 있게 돌아간다 그랬죠. 그리고 모터의 이제 정류자 그 기술에 있어서 오른쪽 왼쪽에 정류자가 문제가 많잖아요. 과일 때문에 오른쪽 왼쪽에 전선을 두고 한쪽으로 이렇게 사람이 전기를 모터에 걸어놓고 한쪽으로 밀으면 그쪽으로 돌아가거든. 손으로 밀어. 그럼 전기로 밀으면 어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왼쪽 오른쪽에 전선을 두고 한 선을 이렇게 어프시키고 나머지 그 한쪽을 전기를 걸어주면 그쪽으로 방향이 정회전, 역회전, 오른쪽 왼쪽 방향이 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정류자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PM 반도체에서도 쓸 수 있는 기술이고요. PM 반도체에서도 역시 쓸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PM 반도체나 이런 모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전기선의 숫자를 가지고 다이오드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어떠냐면 PM 반도체다. 한쪽에는 전기선 하나를 두고 전력의 양을 그 정도만 주고 한쪽에는 두 개나 세 개를 차별해서 좀 전선을 여러 개 설치하거나 또는 두꺼운 거, 전기선의 구리선을 두꺼운 걸 만들어 놓으면 그쪽 방향으로 한쪽으로 전류가 휩쓸려 들어가는 전력 줄다리기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그걸로 다이오드 전력의 양쪽의 차이를 따라서 전기가 전기를 끌어당기는 현상으로 전력 다이오드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PM 반도체 응용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전자 이동이 그쪽으로 쉽겠죠. 전자 이동이 쉽고 열 전도도 쉽고 거기다가 PM 반도체에 어떤 열이 전도되는 쪽에 금속, 두꺼운 금속 같은 것을 추가로 설치하고 이쪽은 얇은 거 금속, 얇은 쪽에서 두꺼운 쪽으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한쪽에는 이렇게 히트 파이프 원리를 따 얇은 금속 플러스 냉매 물질을 여러 개 결합해서 이건 여기는 냉기를 축적시켜주고 금속이 있는 부분은 그렇죠. 열을 축적시켜줌으로써 PM 반도체 어떤 그렇죠. 냉기를 이렇게 에어컨 같은데 여기 냉기를 갖다가 만드는 데 있어서 이렇게 더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이 이제 PM 반도체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PM 반도체 어느 한쪽에 전기량을 틀리게 해서 그쪽으로 전력을 유도하거나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는 이런 기술을 모든 반도체에서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PM 반도체에서 한쪽은 한쪽을 단수로 만들고 나머지는 복수 여러 개로 만들어서 그쪽으로 해도 역시 그쪽으로 이렇게 전자가 많이 유도가 된다. 이런 현상을 이런 거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지금 현재 있는 PM 반도체 규격을 벗어나서 마찰 전기를 이렇게 마찰을 하면 이렇게 전자가 이동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마찰 면적을 넓게 하면은 전자가 보다 많이 이동합니다. 이 기술을 따라 제 이론을 따라서 PM 반도체를 현재보다 접촉면을 많이 늘려가지고 이렇게 전자 이동을 많이 이동하게 한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식품을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되게 생강으로 이렇게 해서 제 방식으로 생강, 소금, 설탕 해가지고 맥주를 만든다. 이렇게 하면 정말 맛있다. 살짝 끓여갖고 생강을 갈아서 소금 설탕에서 약간의 완전히 타게 하는 것이 있고 타는 정도가 있어요. 설탕이. 그래서 그 정도를 따가도 또 맛이 틀리다. 약간만 태워서 카레마레를 시켜서 그걸로 콜라를 만든다. 이렇게 기존의 콜라를 만들 때 흑색 설탕을 써도 된다 그랬죠. 흑색 설탕이 맛의 비결이다. 근데 설탕을 약간 후라이팬에서 살짝 카레마레 살짝 태워서 이렇게 태워서 카레마를 시켜서 그걸로 콜라를 만든 맛이다 라고 했어요. 그와 같은 제조 비법을 코카콜라가 됐든 펩시콜라가 됐든 어디서는 사용하지 마세요. 생강 콜라도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생강 맥주, 생강 어떤 포도주, 생강 어떤 소주, 생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과일청과 과일잼이 들어간 소주들이 생강 막걸리 과일청과 과일잼으로 만든 막걸리는 제 기술입니다. 막걸리도 끓여서 만드는 막걸리, 끓여서 만드는 포도주, 끓여서 만드는 고추장, 된장, 간장, 이것도 끓여서 만드는 매실청도 끓여가지고 씨를 분리해놓고 소금, 설탕 넣고 끓이면 그게 매실청이 됩니다. 당일 유통 가능합니다. 좀 숙성해도 되고 여기다가 넣어서 그걸 기반으로 매실주만 끓여서 만드는 매실청, 이건 제 기술이다. 끓여서 만드는 고추장, 된장, 전통적인 비법 방법을 따르지 않고 끓여서 만들면 몇 년 숙성한 것보다 빠르게 숙성이 되더라. 상온 숙성을 좀 거쳐서 냉장 숙성 들어가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고추장, 된장은 몇 년 발효시킬 필요가 전혀 없다입니다. 끓여서 고추장, 된장 만드신다. 그래서 간장을 만들어요. 메주를 써야 되잖아요. 메주를 담가놓고 간장을 내는데 그 방법을 전혀 따르지 않는. 끓인 다음에 상온에 놔두니까 저절로 발효가 되더라. 어이가 없긴 한데 저절로 발효가 되더라.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다. 누룩을 쓰지도 않고 막걸리 할 때 누룩 안 씁니다. 그다음 맥주 허무 할 때도 맥주 허무나 포도주 허무를 쓰지 않고 빵 만드는 이스트균으로 술을 만듭니다. 빵 만드는 이스트균을 빵 만드는 이렇게 설탕 넣고 물 넣고 설탕 넣고 이렇게 보온실에 육성을 한 다음에 설탕을 계속 투입해서 많이 증식을 시킵니다. 계속 줘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술을 만들 때 투입을 시킵니다. 부주포에 보리엿기름을 넣어가지고 가면 더 맛있어요. 매일마다 소금 조금 넣고 소금 처음에 조금 넣고 매일마다 너무 짜죠. 그래서 설탕을 많이 매일마다 계속 주면 이스트균이 자라면서 탄산이 많이 생긴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맥주 만들고 다른 술을 만들면 정말 맛있다. 볶은 기리를 가지고 물을 넣고 끓여서 부주포에 보리엿기름 넣고 끓여서 거기다 식힌 다음에 빵 만든 이스트균 육성했던 넣고 매일마다 설탕을 주니까 정말 명품지더라. 이거를 소주나 위스키, 맥주, 포도주, 막걸리 기타 다른 데 다 섞어도 맛있고 그다음에 코코넛으로 술을 마시니까 액상으로 술을 만들어서 그거를 기리주와 섞어주거나 포도주와 섞어주거나 딸기주하고 섞어주거나 망고주하고 섞어주거나 이렇게 하니까 맥주하고 섞어주니까 맛있더라. 이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코코넛주를 다른 것과 섞어서 쓴다.
포도주를 딸기주하고 섞어주는데 과일청과 과일잼 기반으로 끓여서 이것도 동일하게 지금 만들었던 술 제조 비법을 따라 동일하게 만든 전통적인 술에 있어서도 이렇게 끓여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끓여서 만들지 않고 보통 발효를 통해서 만드시는데 그래서 끓여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볶아서 특히 곡식을 볶아가서 만드는 기술로 저는 제 기술입니다. 막걸리 만들 때도 볶아서 쌀주 전통주 만들 때도 쌀 같은 거 볶아서 살짝만 볶은 걸 프로테이지를 넣어준 때도 이런 기술 구조도 있고 밀가루 밀알도 그렇죠. 밀도 그렇고 보리도 그렇고 이렇게 곡식주가 뭐가 됐든 볶아서 쓴다. 볶은 기리주 볶은 기리주 정말 명품주다. 그다음 포도주에다 모루주를 섞어서 파는 거, 포도주와 딸기주, 포도주를 망고주를 섞어서 파는 거, 포도주를 바나나주 섞어서 이렇게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기반으로 해서 술을 만드는 기술 구조는 제 기술.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끓여서 만드는 매실청. 끓여서 만드는 게 전통적인 방법이 맨날 1년 숙성이래. 그래 금방 만들어지더라고요. 사실은 설탕물인데 매실의 어떤 매실을 끓여서 만드니까 오히려 더 약효는 좋더라고. 매실 자체가 갖고 있는 약효가 있어서 일단 독성을 제거하고 끓여야 됩니다. 씨의 독성이 있는데 씨를 빼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과육이 녹더라고요. 저절로 설탕이 많이 넣으니까 오래 끓이니까 이 방식이 훨씬 더 이렇게 약효는 좋더라. 식물과 약초를 가지고 실한 연구를 했고 관련된 열건제철 지적재산권 영상만을 발표합니다. 고추장, 된장, 간장도 끓여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고춧가루 넣고 그러니까 찹쌀가루 넣고 소금하고 설탕만 넣으면 기본적인 맛은 나더라. 된장도 그렇다. 된장도 이게 매주를 쓰지 않습니다. 된장도 보통 이렇게 된장도 그냥 콩과 통을 삶거나 살짝 볶거나 살짝 너무 태우면 안 돼요. 살짝 볶거나 하면 더 맛있더라. 살짝 볶아가지고 한 거 된장 만드시면 되게 볶아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하거나 시중에 나는 볶은 콩가루 있어요. 그걸로 해도 되더라. 이걸 해가지고 녹두를 좀 섞어줘도 맛있었어요. 간장 같은 걸 했을 때 녹두 같은 걸 좀 가루 내가지고 섞어주니까 조금 더 맛있다. 녹두 같은 거 기타 곡식을 살짝 섞어줬더니 된장과 고추장 좀 또 다른 맛이 있었어요. 이런 거 볶은 기리 가루를 된장 고추장 이게 섞어줄 수도 있다. 간장 같은데 물엿 쌀엿 조청할 때도 볶은 기리를 좀 섞어줘서 맛을 낸다. 식초할 때도요. 저는 그 볶은 기리를 끓인 물을 넣으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된장도 이렇게 콩을 삶아서 볶든지 삶아서 그걸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거를 약간 가루 구조가 되면 되겠죠. 가루 구조가 되면 이제 된장 단계에다 가루를 완전히 미세한 가루를 만든 다음에 그다음 소금 설탕만 넣어도 맛은 나더라. 거기다 맛을 내기 위해서 마늘 갈은 거, 그다음에 일단 간장, 진간장, 참치 액젓 이런 것을 넣고 후춧가루를 넣어도 되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뭐 이렇게 멸치 액젓, 새우 액젓, 까나리 액젓, 그래 액젓 종류를 따라서 넣어도 되더라. 이것은 이제 맛을 내기 위한 거지 필수적인 건 아니야. 원하는 대로. 그다음에 이게 이게 딱 된장, 고추장 이런 데다가도 간장에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마요네즈를 넣어주거나 마요네즈, 치즈 이런 치즈 같은 거. 그다음에 우유를 넣어주거나 두유를 넣어서도 맛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서양 사람들 입맛에 맞게 변경시켜서 팔 수 있다. 유자차, 레몬차,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배, 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강홍차, 체다치, 유청, 파마사치청, 천혜향, 잘라봉청, 귤청 이런 것들, 자몽청 이런 것들을 결합시켜서 그래서 같이 다시 한번 끓이든지 어떤지 이렇게 해서 고추장, 된장 이런 것과 섞어서 팔 수 있다. 그것도 간장하고도 식초하고도 이것이 된다. 이런 과일점과 과일점들을 결합해서 식초도 치즈 맛이 나는 식초도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식초, 그다음 마요네즈를 넣은 식초, 마요네즈는 된장, 간장, 이렇게 고추장, 마요네즈를 넣은 이렇게 물엿, 쌀엿 이렇게 이런 것들이 조청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물엿, 쌀엿, 조청에도 이렇게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기반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술하고 결합한 맥주나 술하고 결합한 고추장, 된장, 간장 그 다음에 물엿, 쌀엿, 조청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추장에다가 유자청을 갖다가 이렇게 초고추장을 만들 때 한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에서 누가 보시는 분들이 있는 셰프분들이 하시는 건데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외국 유명 셰프도 고추장에 또 유자청 넣는데 나 좀 어이가 없긴 한데 이게 좀 제가 음식을 소개하기에는 방송에 꼭 이게 따라 나옵니다. 편스토론 같은 데도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만든 것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합니다. 네. 커피 로스팅 할 때도 커피를 달달달 전문가 여기 동영상에 보여드려요. 전문가 명점수 까맣게 만들어서 체에다 한번 물에다가 씻어서 기름기를 없애주고 그걸 다시 한번 달달 볶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런 로스팅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가 쌀엿과 물엿 이런 것들도 마요네즈 이런 것들 치즈 넣어서 맛을 입혀주거나 커피 크림, 커피하고 생크림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생크림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기반으로 섞어가지고 다시 생크림을 믹서기로 하면 생크림 만들어져. 그걸로 이제 커피 크림 만들었는데 되게 맛있어요. 그거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건 제가 처음 만든 거. 빵에다 발라 먹읍시다. 진짜 빵 찍어 먹으면 짱입니다. 이것도 따라 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 이거를 섞어주거라든지 각종 커스터드 크림과 크림 종류를 섞어줘도 된다. 버터를 섞어줘도 됩니다.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커피에 좀 넣고 맛을 내는 거예요. 달달달달 볶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과일청과 과일잼 쭉 나열한 거죠. 그것도 같이 결합시키거나 맥주나 과일주, 술을 결합시켜서 커피에다 맛을 입혀줄 수 있다. 박하나 모든 허브 꽃들 이렇게 맛이 향을 낼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로즈마리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커피에다 섞어갖고 맛을 향을 입혀준다. 이런 로스팅 방법과 이런 원두 제조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우유 두유 넣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이 가능합니다. 와사비 겨자도 가능하고요. 마늘 가른 것도 되겠죠. 마늘 익혀가지고 넣은 것도 되고 양파도 되고 다양한 맛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일 종류 신맛도 레몬 같은 거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유자 같은 것들은 아까 전에 이렇게 원가가 많이 되니까 과일청과 과일잼을 한다 그랬죠. 실제로는 과일들이겠죠. 이런 기타의 어떤 식품과 결합시켜서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커피에다가 향을 입히거나 기존에 계속 전혀 새로운 방법의 온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녹두, 커피 원두를 볶다가 녹두 같은 거 갈아가지고 녹두를 좀 볶아가지고 같이 볶아주거나 그래서 나중에 그걸 원두에 할 때 프로테이지를 조금 넣어서 그런 맛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율무, 볶은 귀리, 보리쌀, 찹쌀 이렇게 다양하게 그것을 곡식들을 좀 프로테이지를 섞어준 그런 커피 원두가 나옵니다. 가르면 어차피 가르면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 맛을 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옥수수도 별게 다 되겠죠. 이런 방법으로 로스팅을 하시고 커피 하시면 되겠습니다. 콜라에다가 만드실 때 제가 코카잎에서 정부가 허가하지 않는 성분을 배제하고 콜라나무 액상 그다음에 넣고 그다음에 흑설탕을 넣는 게 핵심이라 그러죠. 흑설탕, 황설탕, 비정제 설탕 다 됩니다. 흑설탕이 일단 제 방식대로 설탕을 소금 조금 넣고 소금 좀 넣는 거죠. 설탕을 후라이팬에서 카레마레로 시킨 거를 섞어줄 수 있어요. 이게 콜라 맛의 짱이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각종 제가 얘기한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넣어주시다. 수정과청도 되고 홍시청도 다양한 맛의 콜라가 나온다. 그리고 탄산을 넣어줄 때 2중 3중 탄산법을 넣는다. 한번 안정화시킨 다음에 다시 2번 3번 하는데 탄산을 할 때 탄산 넣는 기계가 상중하로 탄산을 넣어줍니다. 물의 깊이를 따라 액상의 깊이를 따라 또는 그 표면적을 넓게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넣어줍니다. 이거는 석유 정제할 때도 써요. 석유 정제에 수소를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제 방법으로 수소 넣어갖고 석유 정제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산소를 추가로 넣어라. 여기다 불이 날 불이 날 것 같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산화탄소를 넣어서 억제하는 방법. 이런 석유 정제 방법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무할 때 고무 정제, 플라스틱 정제 이런 정제 기술에 들어갑니다. 이 기술 쓰시면 용광로에서도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쓰시면 제 기술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에 모든 발전소, 석유 석탄 발전소
석유 발전소, 가스 발전소일 때도 추가로 이렇게 해주게 수소 산소를 넣는 기술 구조를 쓰시면 되겠죠. 산소 프로테이션을 높으면 좀 더 화력이 엔진에서도 씁니다. 비행체 엔진이라든지 자동차 같은 데서도 수소 산소 연료를 따로 넣고 연료통을 온도를 높여주는 기관이 따로 있어요. 온도를 높여주는 기관이 따라서 그것을 합쳐주는 기관이 따로 있고 그에 따라서 각 연소실에 필요한 곳에 필요한 곳만큼 배분한다입니다. 수소산소통을 그러면 휘발유 산소, LPG 산소, 경유 산소, 자동차 같은 경우는 또 항공유 산소 이렇게 되겠죠. 비행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드론이나 비행체는 그렇게 돼요. 배 같은 것들 그러니까 각각 산소통을 따로 해서 넣어주거나 또는 이종 연료인 수소산소를 같이 넣어주는 이런 기술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는 그냥 보통 산소만 추가로 더해가지고 여기다가 같이 이렇게 섞어놓으면 터지니까 휘발유 온도를 높여주고 산소 온도를 높여주는 그런 공간이 있고 섞어줘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온도를 높여주는 것이 완전 연소의 길이라 그랬죠. 그게 제 기술입니다. 필요한 만큼 얘기하고 따로따로 보관해도 필요한 만큼 연소실에 배분한다. 경유도 그렇고 LPG도 그렇고 다른 것도 항공유도 마찬가지. 이러면 이렇게 자동차 설계나 항공유 설계를 다시 항공기 설계를 다시 해야 될 텐데 배 같은데 양 같은 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산소의 비율을 높여주면 완전 연소가 된다. 면도 덜 나온다. 거기다가 이게 자동차나 항공기에다가 압축 공기를 추가로 넣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수소산소를 같이 추가로 넣어줄 때는 이미 수소산소가 기체잖아요. 그래서 수소산소를 산소의 비율을 더 높여야 된다. 그래야지 완전 연소. 이 기술을 따르시면 제 기술. 브라운 가스는 2대1이지만 수소 2, 산소 1이죠. 1대1, 1대2, 1대3. 산소의 비율이 높아져. 1대2.45, 1.2.345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숫자는 그렇죠. 만들어 좀만 변경시키니까. 어쨌든 산소의 비율을 높여서 화력을 높이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발전소에서도 석유 발전소, 가스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원전력 발전소에서도 수소산소를 더 넣습니다. 그다음 산소를 넣는 기술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발전할 때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이 어떤 가루로 비행체 같은데 싣고 다니면서 그것을 액상화시키고 증기화시키는 기계를 탑재하고 다닌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증기화된 것을 연소를 한다. 연료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비행체가 전혀 새롭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배에서도 사용하고 약간 방사능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여기다가 수소산소를 더 섞어줄 수도 있고 수소산소가 기반이 되어서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구조를 줄 수도 있고 또는 항공유다. 항공기가 그러면 거기다가 수소산소를 같이 넣어준다든지 산소 비율이 높아야 된다 그죠.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증기 구조를 좀 더해주는 이런 구조도 있다. 폭약 구조에도 폭약 플러스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루 구조를 넣어서 제가 전혀 이렇게 국제 협약에 핵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 이런 폭탄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루 구조를 넣어 미세하게 거기다가 뭐 수소산소 캡슐을 같이 넣어준다든지 이렇게 산소 비율이 높아지면 고화력이 일어난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폭약을 갖다 1차 폭약 먼저 터뜨리고 나서 이렇게 2차 폭약이 이렇게 연달아서 자탄 방식으로 같이 터지면서 충분한 열을 얻어서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가루를 태우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핵 만들 때 기폭제로서 충분한 열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뭐냐면 이런 폭약이다 그러면 가루 구조를 대중소로 들어간다 그랬죠. 가루 구조를 대중소로 들어가면 그럼 융합열이 발생한다고. 근데 이거를 자탄 구조로 만들었다 그러면 대중소로 들어갔다 그러면 작은 것부터 터지고 큰 것까지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가루 구조를 강하게 그 어떤 태울 만한 연료로 폭탄 구조로 태울 만한 열이 나온다는 거죠. 거기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이 그 사이사이에 가루 구조로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폭약에 같이 섞여서 그렇게 되면 보다 더 융합열이 일어난다. 그렇게 융합 폭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증기 구조를 같이 결합한 이런 폭탄이 폭약과 더불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약 구조에서도 당약 구조와 폭약 구조에서
가루를 대중소로 해서 융합열을 만드는 제 기술이에요. 이런 것들을 서로 차이를 두면 서로 합하고자 하는, 하나가 되고자 하는 성질이 있어서 융합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파 같은 것도 서로 A사라에다 서로 파형이 된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 쓰면 이 방식은 통신 구조로 쓸 때도 멀리 가고 뚜렷이 가고, 이렇게 A사 레이더 같은 데 쓰면 강한 상대방 전투기니 맞거나 그럴 때 레이더 같은 데 맞거나 먹통이 되고 강한 융합열을 나타내면 기판을 태워버립니다. 좀 과전류가 어리거나 열로서 상대방을 살상할 수 있습니다. 지상 무기 같은 데도 전차라든지 이런 데도 그렇죠. 다 기판을 닫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서로 파형이 돼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쓰는데, 서로 파형이 돼 여러 개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서로 파형이 돼 여러 개의 적외선 전파를 묶어 쓸 수도 있어요. 수소산소 추출할 때 물에다가 이렇게 이런 것을 상중하로 조사합니다. 이 전파를 수십 줄기나 수백 줄기 상중하로 조사하고 압축 공기를 넣고, 그럼 물을 동시에 끓이는 구조가 됩니다. 또는 밑에서 물을 또 가열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돼서 전자레인지에서 음식물이 돌아가지만 이건 전파가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면 토네이도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수소산소가 위로 추출되는 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이것은 전기분해법 플러스 열분해법을 동시에 적용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수소산소 추출할 때 쓰시면 저 기술입니다. 이건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이렇게 적외선 전파 같은 군에서 이렇게 밑에서 조사를 하면 다 태워버리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행체의 어떤 추진 구조로 만들어 놓거나 토네이도 현상을 그렇죠. 이렇게 전력만 충분하다면 토네이도 현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추력 구조를 만들거나, 앞에다가 비행체 전면에 압축 공기를 여러 겹으로 싸서 마찰열로부터 보호한다 그랬죠. 공기 마찰열과 기체 비행체에 곧바로 미치는 그런 것을 마찰열로부터 보호, 압력으로부터 보호한다. 초공동 어뢰처는 그 안에서 압력 없이 상대적으로 움직인다. 미끄러지도 움직이게 되겠죠. 또는 그 압축 공기나 어떤 연료 분사 방식, 연료를 태워서 열로서 분사하는 방식, 또는 프로펠러 방식을 사선으로 분사를 해서 비행체의 무게를 들어 올려주고 앞으로 나가는 양력과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사용하셔도 저 기술입니다. 비행체를 앞으로 나갈 때 서로 A사 레이더 같은 앞에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더도 먹통시키잖아요. 그럼 미사일 같은 거 다가오면 먹통시킬 수 있어요. 서로 파형이 된 여러 개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길이별로 틀리게 해서 다중 방어를 만들어내서 미사일을 태워버립니다. 그때 적외선 전파도 서로 파형이 된 여러 개의 적외선 전파도 같이 쓸 수 있어요. 이것은 강하게 수소산소 추출할 때서 강하게 열을 융합하기 때문에 열로서 태워버려도 되고, 그렇죠. 기판을 순식간에 이렇게 태워버리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걸로 이제 미사일을 방어하거나 압축 공기를 같이 내뿜으면서 최대 출력을 하셔야죠. 미사일과 쫓아오면. 그러면 그 압축 공기가 그렇죠. 정타를 맞지 않게 비껴나가게 됩니다. 비행체에 어떤 수직 이착륙했을 때도 사선으로 이렇게 분사를 해서 사선으로 동서남북 이렇게 분사를 해서 비행체를 위로 뜨는 기술을 만들어요. 밑에서도 압축 공기를 내뿜으면서 추가로 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비행체를 수직 이착륙하는 데 쓴다. 이거는 가변일 수도 있다.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좀 더 기울였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가변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밑에다가 수직 이착륙할 때 연탄구멍 방식으로 이렇게 연소실의 불을 나눠가지고 작은 불꽃, 우리 가스레인지에서도 강중약 하잖아요. 그래서 강중약으로 해갖고 비행체를 뜰 때는 이렇게 밑에가 타도 괜찮다면 이렇게 뜨거나 압축 공기를 추가로 내뿜는, 이렇게 해서 비행체를 수직 이착륙할 때 쓸 수 있다. 이 방식 쓰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비행체에 그리고 차 같은 것도 앞뒤에다 엔진 나면 앞뒤로 움직이죠. 열차도 그렇고. 그러면 앞에, 뒤에, 위, 아래, 양옆에도 이것을 이렇게 연소, 이렇게 불꽃 연소가 블레이드를 없애버리고요. 블레이드가 있는 방식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같이 섞어도 돼. 이거는 블레이드 없잖아요. 공기 이쪽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료통하고 얘만 있단 말이에요. 불태우는 구조. 그러면 이런 구조로 만든다는 거죠. 연료통 플러스 이게 불꽃 분사. 이거를 수십 다발 묶어 놓으면 수백 개 묶어 놓으면 파워가 세다는 거죠. 그리고 연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라늄통이 프루통입니다. 증기 구조다. 수소 산소다. 그다음에 항공유다. 섞어줬다. 그럼 파워가 더 세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로 연소를 추력이 그만큼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블레이드가 비행체를 움직이느냐, 아니면 이런 불꽃 연소가 공기를 이렇게 팽창을 시켜갖고 비행체를 움직이느냐, 아니면 추진력의 문제라고 그랬죠.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앞뒤, 그러니까 블레이드가 없이 이런 방식으로 뭐 수십 답을 수백 개를, 어차피 뭐 블레이드 안에도 뭐 이런 연소기가 보통 연소실이 뭐 8개 정도 보통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안에 연소실을 대중소로 만들어는, 크기를 대중소로 만들어서 서로 융합열, 이게 서로 사이즈를 틀리게 만들면 융합열이 발생한다. 빛도 그래요. 빛도 조명을, 자동차 조명이다 그러면 이렇게 전력의 크기를 틀리게 만들어도 대중소 들어가고 이렇게 해갖고 서로 융합열을 만들어내는, 융합력이 아니라 융합빛이죠. 상대방 자동차에 맞으면 강하게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환하게 빛납니다. 이런 전조등과 조명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안의 조명도 그렇게 조명에 나오는 사이즈를 틀리게 한다, 전력을 틀리게 한다, 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A사 레이더에서도 레이더 소자의 면적을 레이더 도면 면적에 제한이 있으므로 대중소로 들어가 소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전력도 강중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적별로 다 알차게 사용하는 거죠. 서로 팀별로 묶어서 전파를 쏩니다. 이 전파, 저 전파, 저 전파를 같이 묶어 쓰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파형이 든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 쓰는 이런 전파는 전자전에 유리하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 보다 강한 출력에는 보다 레이더 소자의 숫자를 많이 집중시켜서 강한 출력을 쏠 수 있고, 이건 대공 무기에도 쓸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A사 레이더를 밑에 배치해서 이렇게 날라오는 미사일 이런 걸 이렇게 전파막을 통해서 태우는 구조로 들어갑니다. 레이더 목동시키듯이 상대방 미사일의 기판을 목동시켜 버리면 되죠. 이런 방식을 씁니다. 네.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서로 굵기가 그 다음에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서로 굵기가 틀린 대중소의 기술을 들어가서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면 파워가 세진다 그러죠. 모터에 들어가기도 되고 A사례라든지 전력이 많이 필요한 것은 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동측 케이블 같은 데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로 이렇게 들어가면 주파수 방식으로 이렇게 통신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결과 멀리 갑니다. 워키토키 방식이 어떤 무선 전파다. 그러면 군에서 드론 조종하거나 워키토키 방식의 어떤 통신 구조를 통신 스마트폰처럼 만든다. 그러면 그때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 쓰면 멀리 간다. 이렇게 이거를 하나라든지 이렇게 LIG라든지 이것을 통신체계 만들 때 이것을 쓰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1시간마다 암호를 바꿀 수도 있고 서로 전파에 뭐 어떤 걸 썼는지 알 수 없죠. 상대방은 2개를 썼는지 3개를 썼는지 4개를 10개를 썼는지 서로 전파를 바꿔서 할 수 있고 암호를 달아서 적군이 이 암호를 모르면 통신이 안 되도록 그렇게 어떤 전용 단말기 제도로 암호 체계를 서로 간에 자동으로 이렇게 암호 체계가 풀어지는, 뭐 중국의 송캠 보시잖아요. 그럼 이거를 와이파이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럼 와이파이 인터넷망을 통해서 그러면 내 스마트폰 온다 그러면 이것이 암호가 이렇게 10단계가 있어가지고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비밀번호 있어도 지금 보거든요. 그럼 이거를 나한테 전용 단말기 제도를 자동으로 풀어지거나 그때그때마다 비밀번호를 새롭게 매일마다 자기 소비자가 비밀번호를 그날의暗号처럼 새롭게 설정을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 군에서도 드론 조정할 때 그날의 암고, 언어 방식 또는 어떤 영상 방식 이렇게 해갖고 그날의 암고 이렇게 해가지고 드론을 조정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전용 단말기 제도로 암호가 자동으로 풀어지는 구조를 있을 수 있고요. 그날의 암고를 이렇게 드론 날리기 전에 먼저 조작을 해놓으면 되겠죠. 그 사무실 출입한다 또는 집안을 출입한다, 현관문 어떤 출입구, 현관문 어떤 디지털 키 또는 자동차 키 이런 데도 열려라 참깨 언어 방식을 먼저 해야만 이렇게 번호를 누를 때 출입할 수 있는 거예요. 사무실에. 또는 이런 동작 방식, 동작을 카메라가 인식해서 맞네 그럼 그걸 이렇게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눌러요. 뭐 드론에도 이런 기술 구조를 쓸 수 있다는 게 다 이렇게 드론이라든지 통신 체계에도 이 기술을 먼저 쓸 수 있다. 암호를 먼저 그날에 하면 대화지 스마트폰이 서로 통화, 군에서 이제 워키토키다. 스마트폰이 서로 대화지 통화가 된다는 거죠. 이런 일반 스마트폰에서도 이 기술 구조를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상대방 이메일을 보낼 때 그래서 이렇게 암호를 이렇게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보내면 서로 간에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동영상 문서 이런 것들을 보낼 때 서로 간에만 볼 수 있도록 암호 처리한다.
또는 그쪽 번호를 아예 비밀번호를 알아야지 그쪽에다가 통신이 가능하다. 이런 기술 구조도 있어요. 서로 간에 스마트폰끼리 통신하더라도 또는 워키토키끼리 통신하더라도 경호원이다 그러면 그날의 암호를 먼저 얘기를 해야만 통신이 되거나 비밀번호를 눌러야 통신되거나 경호원들 워키토키 갖고 다니면 남 듣잖아요. 그럼 그거를 암호를 설정해서 자동 전용 단말기 자기네들끼리만 통신이 되도록 다른 거는 들어도 전파에 있어서 암호 체계가 먼저 안 맞기 때문에 못 듣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일반 워키토키나 스마트폰에도 이 기술 쓰시면 모든 통신기기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언어 방식일 수도 있고 이렇게 또 동작 방식일 수도 있고 암호 서로 간 암호 체계가 있어 자동으로 인식되어서 풀어주거나 암호를 누르는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전용 단말기체는 자기네들끼리만 워키토키, 자기네들끼리만 경호원들끼리 이렇게 통신, 자기네들끼리만 스마트폰 한다. 이런 기술 구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파이니트 여러 개 전파 묶음은 이렇게 어떤 전파를 썼는지 알 수 없고 자유롭고 이렇게 워키토키가 지금 현재 3km, 5km 간다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에다 중폭기를 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중폭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른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가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멀리 송수신이 되는 거예요. 이 기술을 군에서 쓰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하나 같은데 쓰지 마시라 그랬죠. 이렇게 군에서 쓸 때는 무전병이 딱 이렇게 중계기, 무선 출력이 좀 높은 중계기를 갖고 다니면서 하거나 차량에 놓거나 드론에다 띄우거나 정찰기나 아니면 비행체에 띄워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통신을 이룰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뭐 이렇게 무선으로 이렇게 중계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를 와이파이 식으로 유선이나 무선 이렇게 와이파이 식으로 해가지고 신호를 공유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 TV다 그러면 TV 하나 갖고 제가 수십 명이 본다 그랬죠. 각 사무실에 각각 다른 채널을 볼 수 있다. 얘기해서 각각 다른 동영상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TV를 와이파이처럼 공유기로 만들면 된다. TV 안에서 TV 한 대를 갖고 공유하는 거죠. TV 한 대를 컴퓨터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데스크탑, 노트북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그 태블릿 PC도 가능하고 스마트폰도 가능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로 간에 정보를 교류할 수 있다. 이렇게 와이파이처럼 공유 개념을 둔다는 거죠. 공유 개념을 둬서 신호를 같이 조작할 수 있거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런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유선, 무선이 있을 수 있어요. 유선으로 연결되거나 무선으로 연결되거나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화면을 같이 공유하는 이런 자기 현재 보고 있는 화면 또는 이런 거 실시간으로 전송받거나 이런 거 화면을 수많은 사람에게 공유한다. 공유를 해가지고 동시에 하거나 CCTV에도 그런 기능이 있죠. CCTV에도 그런 인터넷망을 통해서 하거나 아무래도 그러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전용 단말기를 100개도 둘 수 있어요. 그러면 100명인 사람이 이거를 신호를 다 전송돼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수위를 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수위가 되는 거죠. 모두 위한 감시. 원래는 이제 여기 유튜브에서 이렇게 실시간 방송으로 계속 틀어놓으면 보죠. 근데 그거하고는 좀 틀린 개념이게 되겠죠. 각각 여기 전용 단말기로 이게 CCTV에 등록을 해서 모두가 공유해서 그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모두 위한 눈이 감시가 되는 거죠. 이런 CCTV도 그렇고 현관문 비디오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이런 기술을 쓰시면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스마트폰 같은 데서 현재 보고 있는 화면을 여러 사람과 공유를 또는 데스크탑에 공유를 해서 회의를 하거나 또는 내가 이렇게 1대1 다자간 통신 이런 것이 가능하다 그랬죠. 1대1 다자간 통신이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이렇게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이 되겠죠. 데스크탑, 스마트폰 이런 데서 노트북 또 TV에서도 1대1 다자간 통신이 가능합니다. 현재 스마트폰은 다자간 통신이 안 돼요. 카카오톡도 이 기술을 영상으로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1대1 다자간 통신이 가능하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대상, 그건 회의 서비스 할 수 있다는 수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방송, 유튜브에서는 그냥 쭉 동영상 나열해 놓죠. 그럼 유튜브 동영상을 하루에
시간대를 정해서 틀어준 그게 방송 아니냐라는 거죠. 그거를 방송 채널을 100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스마트폰이 개인 방송국이 되고 데스크탑, 노트북, 태블릿 PC가 개인 방송국이 되는 거예요. 또는 워키토키가 스마트 그러게 또 개인 방송국 이런 개념을 쓰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전송을 실시간 전송을 이렇게 어떤 우리가 유튜브 보면 실시간 방송하잖아요. 예, 그런 거죠. 실시간 방송하는 거 좀 해줄 수도 있지만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보여줘. 자기가 현재 있는 보고 있는 화면을 스마트폰에서 보고 있는 데스크탑에서 보는 화면을 공유해서 같이 의논하거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이 20명이다. 그러면 각각 다른 동영상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서로 이게 토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워키토키 방식으로 이렇게 서로 파행이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가지고 이게 통신기를 만들면, 워키토키 방식의 스마트폰을 만들면 서울에 그 자체에다 중복기를 든지 집안에다가 중복기를 갖다가 가입자가 두면 혜택을 준다든지 차량에 싣고다 이렇게 중복기지를 별로 없이도 서울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다. 되게 싸게 이동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기술을 군에서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서로 평행이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은 수시로 바꿀 수도 있고요. 여기 서로 송수신 거리가 멀어서 이게 가능한 만구축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죠. 이걸 기반으로 가입자가 많이 들어왔다. 통신요금은 싸게 주되 거기다가 쇼핑몰을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한다. 슈퍼마켓 만들어서 이렇게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을 배송해 준다. 택배 서비스를 해준다. 또는 꽃 화환 서비스, 그다음에 세탁 서비스, 각종 여러 가지 필요한 서비스를 생활 서비스를 앱으로 해서 그걸 사업 구조로 만든다는 거예요. 광고도 할 수 있고 이런 사업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이동통신에 상당히 유혹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캠페인성 남의 기술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